저는 오늘 제가 만든 유튜브 영상으로 배우 안성기를 추모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 삶 속에 각인된 5편의 영화를 통해 그에게 진심을 담아 그동안 한 번도 건네지 못했던 감사 인사를 건네려고 할 뿐입니다. 그의 영화들 속에서 안성기는 언제나 내 삶보다 한 발 먼저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꼬방 동네 사람들입니다. TV에서 한국 영화 특선으로 소개해주던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중학생이던 나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 세계와 마주했습니다. 꼬방 동네, 도시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저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들. 이 영화에는 성공도 반전도 어떠한 구원도 없습니다. 대신 도망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있을 뿐이었죠. 이상하게도 그 풍경은 두렵고 낯설기도 했지만 완전 남의 세계 같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살던 공간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짜증이 나고 답답한데 도무지 미워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 안쓰러움이 훗날 내가 알게 된 휴머니즘의 얼굴이었다는 걸 저는 이 영화를 본 뒤 한참 후에야 알았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건 이 작품을 통해 나는 안성기라는 배우와 배창호라는 감독을 평생의 제 영화 친구로 마음에 새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영화는 기쁜 우리 젊은 날입니다. 그대가 생명과 같은 사랑을 원한다면 난 그대를 사랑하지 않겠어. 생명은 한숨과 같은 것이니까. 그러나 그대가 영혼과 같은 사랑을 원한다면 난 그대를 사랑하겠어. 왜냐하면 영혼은 영원한 것이니까.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소풍 가던 날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저는 친구와 함께 종로 3가로 향했는지요. 그렇게 극장에서 처음 만난 안성기 주연의 영화가 바로 기쁜 우리 젊은 날이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안성기는 무작정 한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였습니다. 상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도 심지어 온 힘을 다해 밀쳐도 나의 사랑만으로 사랑이 된다고 믿는 사람. 그의 사랑은 요란하지도 계산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한 방향으로만 직진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처럼 그 사랑은 결실을 맺어 결혼으로 이어졌지만 행복은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황신혜는 임신 중독증으로 세상을 떠났고 날만이 무사히 태어나 그의 곁을 지킵니다. 이 영화는 제게 사랑이 반드시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그래도 사랑은 사랑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조용히 보여주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제가 믿고만 싶었던 순애보적인 사랑의 원형 어딘가에 이 영화 속 안성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을 할 뿐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위대한 화가가 되겠다. 응? 저 아직 다 안 그렸어. 응, 그래. 더 그려. 자, 여기. 응. 아예 점심 먹은 지 오래돼서 배고프지? 아빠가 저녁은 아주 맛있는 걸로 사줄게. 응?
저녁 먹은 다음에는 우리 만화 영화 보러 갈까? 나나양은 지난번에 다 봤잖아. 맞아. 그러고 보니까 새로 나온 게 없구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첨성대에 올라가 밤하늘을 바라보면 마치 은가루를 뿌린 듯한 수많은 별들을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볼 수 있다고요. 세 번째 영화는 안녕하세요 하느님입니다. 서스펜스 영화도 아닌데 로드무비 치고도 그저 잔잔할 뿐인데 전 이 영화를 끝까지 숨지기며 보고 말았습니다. 뇌성마비 장애를 지닌 채 어린 시절의 상처와 기억에 묶여 현재를 살아가는 인물 안성기는 연민이나 과장이 아닌 존엄으로 그 인물을 연기했습니다. 김보연이 아이를 낳는 장면에서 그가 부르던 어린 음악대, 노래라기보다는 절규에 가까운 그의 소리에 나는 펑펑 울고 말았었습니다. 노래 좀 부르겠어. 노래 좀 부르겠어. 따따따 따따따 주먹손으로 따따따 따따따 나부릅니다. 우리들은 어린 음악대 동네 아저씨가 빌려 따따따 따따따. 영화 속 인물들이 무사하길, 각자의 목표한 여정 끝에 다다르긴, 응원하던 마음은 영원할 수 없는 울먹거림이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키비탄이란 장애인 인권운동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느님 영화의 여우는 제 발길을 그리로 머물게 한 건 아닐까 생각해보곤 합니다. 그 시절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삼는다는 것, 그리고 그 인물을 연기한다는 것은 모두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이 영화를 기점으로 최인호, 배창호, 안성기, 이 세 사람은 제 삶의 영혼을 지배한 삼총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만들어가는 이상화된 영화 속 풍경 속에서 저 또한 한 점의 인물로 자리 잡고 싶어뜨렸습니다. 네 번째 영화는 겨울 나그네입니다. 처음으로 안성기가 리허설했습니다. 민우에게 다혜를 한 번만이라도 만나게 해주지 않은 그 야속함으로 영화가 끝날 때까지 그를 계속 노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제 평생을 지배해온 대사를 만났습니다. 너는 더 이상 피리 부는 소년이 아니야. 한 번만이라도 다혜를 만나보고 싶어. 그럼 난 모든 걸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다시 시작하고 싶어. 다시. 잘 들어 민우야. 넌 이제 지난날의 피리 부는 소년이 아니야. 젊을 땐 안성기의 그 말이 차갑게 들렸습니다. 체념하라는 것만 같았고 포기하라는 것만 같았고 패배를 인정하라는 냉정한 선배의 강요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중년을 넘어선 지금에 와선 그 말은 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성장에 대한 일종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언젠가 피리를 내려놓고 자신의 삶의 무게를 직접 감당해야 한다는 것,
이제 와서는 제게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중요하지도 선명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더 아파했는지, 누가 더 상처 줬는지도 가늠하지도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 그래서 삶은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그저 삶이었음을 안성기가 어린 시절 제게 이미 전해온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영화는 라디오스타입니다. 이 영화에서 라디오스타는 박중훈이 연기한 채곤입니다. 안성기는 그의 곁을 지키는 매니저일 뿐이고요. 무대의 중심이 아니라 중심을 가능하게 만드는 자리. 라디오스타의 안성기는 빛나는 별이 아니라 별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극 중에서 말합니다. 세상에 혼자 빛나는 별은 없다고. 전 그 말을 아로새기며 저의 가족을, 친구를,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쯤 더 살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 속 일원으로서의 연대의 힘을 아직까지는 믿을 수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안성기가 연기한 수많은 캐릭터들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캐릭터라고 여러 차례 말한 바가 있는데 실제로 그는 늘 그런 역할을 살아온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람 한 명 찾겠습니다. 천문대에서 별 볼 때 형이 그랬지. 자기 혼자 빛나는 별 없다고. 와서 좀 비춰주라. 어? 맞다 좀 내보자. 사실 안성기 배우를 어찌 보내야 할지 아직 전 잘 모르겠습니다. 삶은 어떻게 살아가 보겠는데 죽음을 마주하는 방식은 아직도 피리 부는 소년을 벗어나지 못한 듯 합니다. 유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공기처럼 함께 해준 스크린의 스타와의 작별은 생각보다 더 조용히 아픕니다. 이 겨울이 가기 전에 일단 동강으로 가보려 합니다. 채곤의 사인이 담긴 국밥집이 아직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엔 여전히 국물이 끓고 라디오가 켜져 있고 사람들의 일상이 끝없이 펼쳐져 있을 테니까요. 안성기 선생님, 지금까지 저와 긴 시간 함께 살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조만간 뵙겠습니다.